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미디어 활용을 위해 시립 강북 청소년 센터에서 준비한 미리리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올바른 정보 수용의 태도와 혐오 표현의 이해입니다. 먼저 미리리터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규훈 선생님이며 광운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미디어 관련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의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정보 수용의 방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진행하게 될 건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혐오 표현이란 국가인권위에서 정의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뭐 욕하는 거라든가 비하하는 거라든가 그것도 다 혐오 표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혐오 표현은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정의를 한 건데, 특정한 성질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 비하, 멸시 또는 위협을 가하는 말과 행동 전반을 이야기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언어는요, 사회성을 가집니다. 언어는 사회성을 가져서 오늘의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많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시대의 사회성과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혐오 표현이 등장하고, 또는 기존의 혐오 표현이 사라지기도 해요. 또 하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자, 혐오 표현이 실제적인 대상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그랬죠. 언어의 사회성은 이렇습니다. 언어가 신조어가 생기고 그때 사회성을 반영을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혐오 표현이 생기고 기존의 혐오 표현도 없어진다는 거. 자, 그렇다면 혐오 표현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혐오 표현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해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쓰이던 표현들이나 행동들이 혐오 표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자, 여기 이 왼쪽에 이 그림, 이거. 개그 프로그램에서 시커먼스라 그래요. 시커먼스. 흑인 분장하는 거를. 자, 이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대표적인 개그 소재였습니다. 흑인 분장하고 막 부시맨 막 이러면서 흑인들, 아프리카 토인 이런 표현들도 많이, 진짜 공중파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그 소재였습니다. 그냥 웃겼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어때요? 점점점 증가했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것도 많이 증가됐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개념도 상승을 했습니다. 성별관 또 인종간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인식들도. 그래서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삼는 거에 이제는 금기시되고 혐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이 흑인들을 비하한 거다라면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게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사회의 인식이 향상됐기 때문이에요. 인권,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향상된 것만큼 우리의 구성원들 간의 인식도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혐오 표현은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의사와 시대적 공감대가 있을 때 혐오 표현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혐오 표현으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주체적으로 판단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그 여론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판적, 무분별한 정보 수용이 아니고 주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즉 객관적인 정보와 왜?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물음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한 판단인 거예요. 이런 기준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규정된 혐오 표현이, 즉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진짜 혐오가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판단해서 필터해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혐오 표현이라는 판단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거는 혐오 표현이니까 지양해야 됩니다라는 분위기가 생겼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한 사회 문화가 생겼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우리는. 자, 그리고 혐오 표현 낙인찍기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게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나의 표현의 자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자기들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써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항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정 세력들의 낙인 찍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 낙인 찍기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혐오 표현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혐오 표현을 통해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차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차별하는 효과가 난다 그랬어요. 무분별한 혐오 표현 낙인 찍기는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에 근거한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작된 혐오 표현을 거부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내가 남이 나한테 야 이건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혐오 표현이야 쓰지 말아야 돼 라고 해서 그걸 거르고, 남들이 야 이거 혐오 표현이니까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 내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그거 혐오 표현 아니냐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니들 주장하려고 막 혐오 표현 만들어내지 마, 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차별을 차단하는 그러한 태도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자,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혐오 표현,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안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는요,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더 심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지, 미디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재가공을 해서 다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미디어를 통해서 생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여러분들 세대에서 가장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듣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부디 여러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강화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